유기발광 다이오드 OLED는 형광체에 전류를 흐르게 하면 빛을 발하는 전기 발광 현상을 이용해 스스로 빛을 내는 유기물질입니다. 차세대 평판 디스플레이로 시장의 규모는 2025년까지 510억 달러, 우리 돈 약 61조 원에 달할 것으로 예측되었습니다. 지난 24일 일본의 OLED 기업인 JOLED가 삼성을 상대로 특허 소송을 제기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JOLED는 소니, 파나소닉 등 일본을 대표하는 전자기업들이 설립한 합작회사입니다. 일본은 지난해 7월 디스플레이 핵심 소재 3종의 수출 제재로 한국의 디스플레이 기업을 위협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소재들을 국산화하며 위기에서 벗어났죠. 특히 디스플레이에 사용되는 불화수소는 반도체보다 순도가 상대적으로 낮아 이미 100% 국산화에 성공했습니다. 그러자 일본이 느닷없이 특허 카드를 꺼내든 것입니다. 지난 22일 JOLED는 미국 텍사스 서부 지방법원과 독일 마나임 지방법원에 삼성을 상대로 특허 침해 소송을 공식 접수했습니다. 삼성이 JOLED의 특허를 무단으로 도용해 갤럭시 스마트폰을 생산하고 이를 미국에 수출해 수익을 냈다. 우리는 4천여 개의 올레드 특허를 보유하고 있다. 앞으로도 지적재산권 침해에 엄중하게 대응할 것이다. 일본의 이번 카드는 이렇게 표현하면 가장 적절합니다. 최후의 발악, 글로벌 디스플레이 시장에서도 황당하다는 반응이 대부분입니다. 이유는 삼성이 전 세계를 주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2019년 기준으로 삼성 디스플레이의 스마트폰용 OLED 패널 글로벌 점유율은 90%에 달합니다. 압도적 1위라는 말로는 부족하고 사실상 시장을 독식하고 있습니다. 전문기관에서도 이런 분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이번 소송은 일본의 디스플레이 산업 몰락과 무관하지 않다. 네, 쉽게 말해서 최후의 발악이라는 것이죠. 세계 시장을 석권한 삼성이 과연 일본의 기술력을 사용했을까요? 전혀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현재 세계의 기술이 모이는 미국 특허 시장에서 우리나라와 일본의 관계가 어떨까요? 한국이 일본의 특허 1등 제품을 일방적으로 빼앗아 오는 관계입니다. 한 전문기관이 AI를 활용해 미국 특허 시장을 분석했습니다. 최근 10년간 전 사업에 걸쳐 특허 1등 제품을 100개 이상 보유한 국가는 딱 4곳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미국, 일본, 독일, 한국입니다. 즉, 한국은 특허 시장의 4강 중 한 곳이죠. 해당 통계는 특허수가 50개 이상인 제품 7,548개를 살핀 결과입니다. 가장 많은 1등을 보유한 나라는 단연 미국이었습니다. 1등 제품의 수가 4,914개로 보유 비율이 64% 이상이었습니다. 압도적이죠? 이어서 일본입니다. 1991개로 25.99%를 차지했습니다. 3위는 독일로 264개였습니다. 한국은 177개로 4위를 차지했죠. 수치로만 보면 일본이 더 우세한 걸로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보아야 합니다. 우선 미국은 압도적인 기술 강국이 맞습니다. 의료 바이오, 항공 우주 관련 제품에서 압도적인 강세를 보였습니다.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인 시스템 반도체 특허 시장도 주도했죠. 반면 일본은 자동차 및 관련 부품, 광학 제품 등에서 우위를 점했습니다. 첨단 기술력과는 다소 거리가 있는 분야죠. 게다가 1등 제품 점유 추세가 계속해서 감소하고 있습니다. 반면 우리나라는 3D 반도체와 RE램, P램 등 유메모리 분야에서 특허 1등 제품이 집중되었습니다. 정보통신 분야의 ICT 제품과 2차 전지에서도 계속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즉, 일본보다 훨씬 기술 집약적이라는 겁니다. 더 아이러니한 점은 접착 필름, 보상 필름 등 기초 소재 부품 분야에서도 우리나라가 일본을 조금씩 앞서기 시작했습니다. 일본에서 보유한 특허 1등 제품을 우리나라가 가져오고 있는 그림이죠. 또한 일본은 1등 제품 점유 경쟁에서 한국, 미국, 독일, 중국과 달리 유일하게 마이너스입니다. 결론은 무엇일까요? 네, 일본의 기술력이 계속해서 감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1등 제품 교체율의 1위는 어느 나라일까요? 바로 한국이었습니다. 48%에 달했습니다. 반면 미국은 20% 정도의 수준이었습니다. 한국의 기술 성장률을 알 수 있죠. 일본이 특허 소송을 제기한 디스플레이 분야는 어떨까요? 네, 역시나 1위입니다. 일부 가전제품에서 1등을 내주기는 했지만
핵심 분야는 한국이 꽉 잡고 있습니다. 일본의 특허 소송은 헛발질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농후합니다. 하지만 끝까지 조심하고 예의주시해야겠죠? 또 어떤 꼼수를 동원할지 모르니까요. 지금까지 닥터시사TV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최근 국경 분쟁 지역에서 물리적 충돌을 빚은 중국과 인도가 이번에는 무역 분쟁을 벌일 조짐이란 외신 보도가 나왔다. 인도가 자국 생산을 독려하는 차원에서 중국산 수입품에 대해 더 높은 관세를 부과하는 등의 엄격한 수입 규제를 검토 중이란 내용이다. 25일 블룸버그는 사안의 정통한 익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인도 표준국이 중국으로부터 들여오는 최소 370개 품목에 대해 높은 관세 적용을 포함해 더 엄격한 수입 규범을 적용하는 작업을 마무리 중이라고 보도했다. 이는 자국 생산을 독려하고 국내에서 생산될 수 있는 제품군에 대해서는 중국으로부터 수입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다. 해당 제품으로는 화학, 철강, 전자제품, 중장비, 가구, 종이, 산업기계, 고무, 유리, 금속제품, 제약, 비료, 플라스틱 반구 등이 언급됐다. 또 가구, 에어컨용 압축기, 자동차 부품에 관한 관세 인상도 논의 중이라는 보도다. 이와 별도로 인도 무역당국은 세계무역기구의 규정 위반을 피하는 범위 내에서 현재 비관세 조치도 점검 중인 것으로 보도됐다. 수입품에 대한 더욱 많은 검사, 제품 테스트, 강화된 품질 인증 요건 등이 거론되고 있는데 이 역시 중국산 수입품을 견제함이 목적이다. 한 블룸버그에 따르면 이 같은 관측에 대해 인도의 무역 및 재무 당국은 모두 답변을 거절한 것으로 보도됐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중국은 인도의 최대 수입국이다. 전자제품, 산업기계, 유해화학제품 등 구매액수만 지난해 700억 달러에 달했다. 중국은 또 인도와의 무역에서 약 500억 달러의 흑자를 본 것으로 파악됐다. 블룸버그는 인도의 자국 내 생산 독려 움직임에 대해 코로나19 유행으로 중국발 원자재 공급이 차질을 빚으면서 시작됐다며 이달 접경 지역에서 발생한 양측 군인들의 치명적 충돌도 이러한 과정을 신속히 진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고 설명했다. 지난 15일 중국군과 인도군은 라다크 지역 히말라야 산맥의 국경 분쟁 지역 가란 계곡에서 충돌, 인도 측에서 최소 20명이 사망하고 70여 명이 부상을 입은 것으로 파악됐다. 중국 측 사상자 숫자는 공개되지 않았다. 중국을 겨냥한 인도의 무역 장벽 보복으로 한국 기업까지 덩달아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인도 세관 당국이 중국산 수입품에 대해 전수 조사를 하면서 한국 기업 수입품의 통관 절차에도 어려움이 생겼기 때문이다. 28일 현지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최근 뉴델리 공항에서 중국발 휴대전화 부품의 통관이 지연되면서 노이다 공장 휴대전화 생산 라인 가동을 중단할 뻔했다. 다른 제조 분야와 달리 휴대전화는 재고를 많이 쌓아두지 않는데 며칠간 주요 부품이 조달되지 않자 공장 가동 중단 위기까지 간 것이다. 결국 27일 극적으로 삼성전자 관련 물량이 우선으로 통관되면서 조업 중단은 가까스로 피했다. 노이다의 휴대전화 공장은 세계 최대 규모로 삼성전자가 2018년 기존 공장 규모를 2배로 확대하며 세계 시장 공략의 차세대 거점으로 육성하는 곳이다. 연간 최대 생산 가능 물량은 1억 2천만 대다. 공항 이외 인도 주요 항만 곳곳에서도 한국 기업 관련 수입품의 통관이 지연되는 분위기다. 뭄바이 인근 라바시바, 서부 구자라트주 피파바브 등 주요 항구에서는 한때 통관 지연된 한국 기업 컨테이너 물량이 중국산보다 많았다. 이 때문에 LG전자 가전 관련 부품의 통관이 늦어지는 등 여러 문제가 발생했다. 업계 관계자들은 최근 잇따르는 통관 지연은 세관 당국이 최근 중국산 수입품에 전수 조사 등 까다로운 절차를 적용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고 있다. 한정된 세관 당국 인력에 크게 부하가 걸리다 보니 다른 나라 수입품 통관에도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는 설명이다. 제2인도한국경제인연합회는 인도산업협회, 인도투자청, 각 공항, 항구 세관 당국 등에 공문을 보내 한국 기업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업계의 우려를 전달했다. 주인도 한국대사관 측도 인도 관세 총국 등과 문제 해결을 위해 이번 사안을 협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경 분쟁이 불매운동으로 번져 지난 18일 인도 동부 최대 도시 콜카타의 거리 한복판에는 커다란 중국 지도와 함께 보이콧 메이드 인 차이나라고 쓰인 천이 깔려 있었다. 현지 시위 군중은 천 위로 중국산 컴퓨터 모니터, 키보드, 스마트폰을 마구 던지고 불을 질렀다. 시위자들은 불길 위로 중국의 인기 동영상 앱인 틱톡의 로고가 인쇄된 종이도 집어던졌다. 물리적 형태가 없는 중국산 스마트폰에 또 불매하자는 것이다. 지난 15일 중국과 인도의 국경 분쟁지인 카슈미르 라다크 지역 가란계곡에서 일어난 무력 충돌로 양측 군인 수십 명이 사망한 뒤 인도 전역에는 이 같은 반중국 시위가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시위대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얼굴이 인쇄된 종이를 태우며 중국 기업을 인도에서 쫓아내고 제품을 불매하자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중국 제품의 물량 공세에 밀려 13억 인도 시장에서 고전 중인 한국 기업이 시장을 되찾아올 기회가 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중국 스마트폰 제조사 오포는 인도에서 지난 17일 예정돼 있던 오지 스마트폰 신제품 파인드 X2 출시 행사를 당일 급하게 취소했다. 이 제품은 인도 스마트폰 시장에서 점유율 5위인 오포가 야심차게 준비한 첫 오지 스마트폰이다. 홍콩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는 역풍을 고려한 오포가 미리 제작해둔 영상을 유튜브에 올리는 식으로 조용하게 제품을 출시했다고 보도했다. 인도 스마트폰 시장 4위인 오포의 자회사 리얼미는 국적 세탁 전략을 취하고 나섰다. 마다브 세트 리얼미 인도법인 CEO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나는 리얼미가 인도 스타트업이며 다국적 기업으로 성장했다고 자랑스럽게 말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리얼미는 화웨이의 세컨드 브랜드인 아너, 샤오미의 세컨드 브랜드 레드미처럼 오포 휘하에 있는 중국 브랜드다. 인도 정부는 무력 충돌에 대한 보복 조치로 통신망 구축 사업의 화웨이, ZTE 등 중국 제품 사용을 완전히 금지하는 법안을 추진 중이다. 이미 인도 국영통신사에는 중국산 장비를 구매하지 말라는 지침이 내려간 것으로 알려졌다. 법안에는 또 중국산 전자제품, 의료 장비 등 160에서 200개 제품에 대한 수입 관세를 올리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여기에 틱톡, 줌위챗 등 중국산 스마트폰, 앱 사용까지 법으로 금지하라는 요청이 들끓고 있다. 업계에서는 한국 기업이 이번 갈등으로 판사 이익을 얻을 수 있을지 주목하고 있다. 세계 2위 규모인 인도 스마트폰 시장은 중국 기업이 70% 이상 독식했다. 1분기 인도 스마트폰 시장 상위 5개 기업 중 2위인 삼성전자를 제외하면 4개 기업이 모두 중국 업체였다. 삼성전자는 최근 중저가 폰, 신제품을 내놓으며 시장 점유율을 끌어올리기 위해 안간힘이다. 인도의 스마트 TV 시장 역시 중국 샤오미가 27%를 차지하며 2위인 LG전자를 멀찌감치 따돌리고 있다. 21일 인디아 TV는 비중국 브랜드가 반중국 분위기에서 이익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예컨대 삼성전자나 애플, 핀란드 노키아, 대만 아수스 등이 시장 확대의 기회를 잡을 수 있을 거라는 기대다. 물론 인도의 중국 제품 보이콧이 실질적인 효과를 낼지는 더 봐야 한다. 중국 수출에서 인도가 차지하는 비중은 2% 수준이지만 중국 기업은 지난해 인도에 19억 750만 달러를 투자했다. 인도 힌두스탄 타임스는 22일 중국 제품 보이콧이 중국 경제를 다치게 할 것이라 생각하면 착각이라고 지적했다.